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피부 미용 기초편으로 붓을 여러 가지 시술에 많이 이제 활용이 되고 있어요. 그쵸? 그래서 이 붓을 가지고 저희가 베이스 크림 바르기라든지 또 딥클렌징 4가지에 전부 붓 바르기가 포함이 되죠. 이 붓 바르기를 제대로 하는 방법을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붓이 주로 이제 우리 피부 미용에서는 이런 붓을 사용하고 있죠. 요즘에는 실리콘 붓도 많이 활용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자격증 시험을 보러 갈 때라든지 전통적으로 이렇게 보이시죠? 이런 붓을 사용하고 있는데 굉장히 부드럽습니다. 그리고 힘이 있죠. 그런데 이 붓을 사용할 때 피부에 따라 사용하기 때문에 피부 결을 따라서 활용을 해줘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붓을 세워서 사용하면 안 되겠죠. 붓이 부드럽지만 사용하다 보면은 붓 끝이 날카로워질 수 있고 좀 딱딱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붓을 눕혀서 사용하는 습관을 들이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얼굴은 직선이 아니고 종이처럼 2차원이 아니고 3차원의 어떤 곡면 형태를 띠는 그런 구조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곡면이 많은 얼굴 부분을 붓으로 잘 활용하기 위해서 손목을 꺾어서 또는 관절을 우리 내 손의 손목이나 어깨를 활용해서, 어깨는 좀 가만히 있는데 주로 팔 자체와 손목이 활용되면서 붓이 눕는 형태로 가야지, 얘가 만약에 손목을 활용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요, 눕혀서 처음 시작을 했지만 결국은 이렇게 쓰게 되거든요. 그냥 이렇게, 여러분 친구들은 그냥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얘가 이렇게 가는 경우가 있는데 손이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가야 한다는 거죠. 방향성이. 그러면 계속 눕혀서 갈 수 있게 되겠죠. 이 부분이 굉장히 포인트로 활용을 할 생각이에요. 붓으로 바르기는 정말 많이 쓰이고 있어요. 피부 미용에서 우리가 얼굴 관리할 때 제일 많이 활용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 간과되기가 쉽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수업할 때 제가 좀 안타까울 때가 많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국가 자격증 시험 감독을 가보면 이 붓 바르기를 피부 결을 따라서 해야 된다라는 거를 배울 텐데도 어떤 친구는 심지어 X자로 막 마음대로 칠하는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물론 시험 볼 때는 특히 범위가 중요하죠. 얼굴 범위 해서 이마, 또 귀, 이제 이 구렛나루 옆에, 그리고 턱 아래 턱까지 바르기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고,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마이너스가 되는 항목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붓 바르기를 하든 팩을 올리든 얼굴 범위를 지키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요. 붓 바르기는 굉장히 여러 곳에 쓰이죠. 특히 피부 미용에서 얼굴 관리, 얼굴 팩 마스크의 기본이 되는 항목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붓 바르기는 선생님들마다 또는 교수자마다 굉장히 다양한 방법으로 설명이 되고 있다고 짐작이 되고요. 특별히 이렇게 따로 떼서 이것을 설명하는 경우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께 많은 범위에서 광범위하게 활용할 수 있는 붓 바르기를 한번 제대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이제 먼저 붓 바르기는 여러 가지에 쓰일 수 있는데, 석고팩 올리기 할 때, 기초 베이스 크림 바를 때 또 사용이 가능하고요. 또 어디에 쓰이나요? 딥클렌징 우리 4가지 있잖아요. 고마지, 스크럽, 효소, 아하, 이런 거 할 때도, 바를 때도 우리가 붓 바르기가 필수적으로 사용이 됩니다. 그렇다면 붓으로 이런 제품들을 바를 때 어떻게 발라야 될 것인가 좀 생각을 해봐야 할 텐데요. 기본은 피부 결을 따라서 근육의 방향을 피부 결을 따라서 근육의 방향성을 생각하면서 발라야 되겠죠.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하지 않고 바른다면 아무래도 마음대로 바르는 수가 된다든지, 그렇죠. 또 하나, 기본은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발라야 되겠죠. 그런데 자꾸 어떤 친구들은 이렇게 멋대로 바르는 친구들도 있어요. 이 경우는 좀 바르지 않는 경우겠죠. 그래서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피부 결을 따라서 발라줘야 될 것이고요. 또 붓의 기본적인 특징이 있어요. 보통 이렇게 솔이 들어져 있는 이런 붓을 많이 사용하고요. 요즘에는 재질이 다른 실리콘 재질로 되어 있는 붓도 사용이 되고 있어요. 실리콘 붓은 또 다음 시간에 설명할 수 있으면 좋겠고요. 오늘은 가장 많이 활용되는 이 붓을 가지고 설명을 할 텐데, 붓의 특징이 뭐냐면 이렇게 결이 있잖아요. 얘가 오래 사용하면 딱딱해지고 또 세척을 잘 하지 않으면 조금 더 빨리 마모되겠죠. 그런데 이 붓 끝이 갈라진 붓은, 네, 이렇게 붓 끝이 조금, 이것도 아닌데 붓 끝이 이렇게 지금 잘못되어 있죠. 이 붓은 사용을 잘 못했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헝클어지고 뾰족뾰족해지고, 그쵸? 딱딱해지고, 이런 붓은 과감히 사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지 않도록 붓을 잘 사용을 해야 되는데, 붓을 세로로 쓴다든지 꺾어서 쓴다든지 밀어서 쓰다 보면은 저렇게 망가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붓은 피부 결을 보호하는 의미로 부드럽게 눕혀서 제품을 발라서 사용을 해야 되는데, 우리 얼굴은 곡면 형태가 많잖아요. 그래서 얘는 이렇게 직선 형태가 없어요. 거의 이렇게 구로 되어 있다든지 뭔가 구부러져 있다든지 하기 때문에 이런 면을 따라서 붓이 계속 누워서 사용이 돼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이런 식으로. 근데 이렇게 세워서 사용하면 붓 끝이 세워지겠죠. 꺾이면서 면이 닿는 면은 세로면이 닿게 되는 거죠. 아까 제가 가로면이 닿아야 좋다고 얘기를 했는데, 얘를 이렇게 세워서 가게 되면, 그쵸? 잘못된 형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어떤 방식을 여러분께 제안 드리냐면은, 제안 드리고 싶은 방식은 눕혀서 쓰면서 손목을 움직여주라는 얘기죠. 손목을 움직여주지 않고 그냥 이동하게 되면은 붓이 분명히 서게 됩니다. 세로로, 수직으로 하게 돼요. 이런 경우는 붓이 망가질 뿐만 아니라 피부가 자극을 받게 되는 거죠. 제품이 발라진 상태에서 붓이 피부를 자꾸 자극하면 결코 좋은 게 아니겠죠? 그렇다고 사람 얼굴을 돌려주세요 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 손목을 꺾으면서, 내 손목을 눕히면서 활용을 하는 게 올바른 방법입니다. 이 방법을 굉장히 많이 설명을 드리는데도 여러분은 그냥 이렇게 움직여요. 그냥 이렇게 움직이고, 처음에는 눕혔어요. 근데 그냥 움직이다 보니까 어느 순간 이게 그냥 움직이면 어느 순간 세워지게 되는, 그렇죠. 포인트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붓을 손목을 활용해 주세요. 손목을 꺾어 주세요. 간단하죠. 이것만 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첫 번째로는. 자, 두 번째는 사람의 얼굴이 아니라 지금 마네킹으로 설명을 드릴 텐데요. 눈썹이 있다라는 것과, 네, 아이홀이 분명히 존재를 하죠. 아이홀이 있죠. 눈썹 뼈가 지금 있고요. 그리고 눈이 있는 이게 아이홀이죠. 이 아이홀 기억하시죠? 그리고 우리가 보통 피부 미용 보면 뭐라고 적혀 있냐면, 교재에서도 눈가를 피해서, 입가를 피해서 라고 나와 있거든요. 어떤 제품을 도포할 때 눈가에 바르는 것은 없어요. 왜냐하면 눈에 자극이 되고, 또 크림이나 딥클렌징 같이 자극적인 제품이 발라졌는데 얘가 밀려서 이 위에다가 우리가 발라놓은 상태에서 화장솜을 올려놓잖아요. 이랬을 때 눈가 안쪽까지 들어가면 눈에 자극이 돼요. 그리고 눈을 떴을 때 눈 안으로 들어갈 수도 있잖아요. 안구로. 그렇게 되면 굉장히 고객들이 불편해하시고 안 좋은 결과가 나오죠. 그래서 저희는 안전한 시술을 위해서, 또 고객이 편안한 시술을 위해서 눈가와 입가는 꼭 피해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붓으로 바르는 게 정교할 수가 없기 때문에 특히나 조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이따 바르는 방법을 이제 직접 보여드릴 테지만, 먼저 제품 없이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아까, 네,
포인트로 얘기를 드렸죠. 꼭 눕혀야 돼요. 시작할 때부터 이렇게 세우면 안 되죠. 눕혀서 시작을 할 거고, 눈 가를 피해야 되기 때문에 이곳에 동그라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동그랗게 생각하셔서 얘를 동그랗게 생각하면요, 요렇게 들어가야 돼요. 그쵸? 근데 여러분 이렇게 그냥 발라요. 직선으로 발라요. 눈이 동그라미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동그랄 때 동그라미를 이렇게 그려주셔야 되잖아요. 근데 그냥 발라버리는 거죠. 즉 얘를, 여기가 지금 홀이 이렇게 있는 건데 그냥 이렇게 발라버리면 이 눈에서 여기는 가깝고 여기는 멀죠. 근데 이 부분은 가깝기 때문에 눈 안으로 들어갈 확률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디테일하게, 프로는 한 끗 차이잖아요. 저는 정말 늘 강조드리지만 프로는 디테일이 생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디테일의 기반은 고객에 대한 마음이죠. 고객을 배려하는 마음, 고객이 불편하지 않게 하는 마음, 거기에 전문가적 식견이 얹어질 때 진정한 프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기본을 늘 강조드리는 수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한번 몸에 제대로 체득하면 여러 가지 활용이 되고 또 기본적으로 쓰이고, 그리고 시간이 단축돼요. 그렇기 때문에 잘 익혀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기에 홀이 분명히 있다, 동그라미가 있다라는 가정으로 저는 양손을 다 써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쪽 면을 할 때는 왼쪽 손이 좀 불편해요. 근데 왼쪽 손도 연습을 하면 되고요. 제가 알려드리는 동작이 굉장히 간결한 몇 동작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동작이 아니기 때문에 왼손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자, 천천히 제품을 지금 도포한 상태라고 생각했을 때 홀을 두고 동그랗게 돌려서 손목을 바깥으로 꺾어서 발라주시고요. 즉 이런 식으로 발라주세요. 얘를 이렇게 바르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이렇게 해서 눕혀서 발라주시고 끝까지. 그 다음에 또 도포를 해서, 이제 이때도 입가가 이렇게 동그랗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시작점을 무조건 이렇게 일자로 가져다 두지 마시고, 일자에다가 맞춰서 두지 마시고 약간 동그랗게 펴주시고, 입가도 움직이면서 동그라미가 있다 생각하시고 펴주시고, 자, 턱 밑에는 괜찮죠? 이렇게 내려오시고, 그렇죠? 이렇게 손목을 꺾어서 내려와 주시면 됩니다. 이제 왼쪽 면이었고요. 오른쪽 면도 볼게요. 시작할 때 약간 비켜서 시작해야겠죠. 이렇게 일자로 시작하는 게 아니라 코도 있고 눈도 있는 구역이기 때문에 살짝 이렇게 보시고 시작해서 손목을 꺾어서 내려주세요. 손목을 꺾어서 내려주시고요. 그 다음에 자, 입술도 이렇게 일자로 시작하지 말고, 그럼 입안에 벌써 들어가잖아요. 아무리 여기 멀리서도 시작해도 그렇잖아요. 약간 이렇게 사선으로 들어가서 내려주시고요. 그 다음에 다시 내려주시고요. 내려주시면 돼요. 그러면 8번 붓질로 지금 얼굴 볼이 다 끝났어요. U라인이 끝났어요. 그리고 많이 빠뜨리기 쉬운 부분이 인중이에요. 인중은 살짝 이렇게 눕히면 웬만큼 인중이 넓은 사람 아니고서는 전부 붓이 들어가잖아요. 그럼 지금까지 입가를 피했던 게 무색해지죠. 그래서 살짝 여기면은 조금 이제 이렇게 세모꼴처럼 세울 수밖에 없겠어요. 살짝 들어가서 손을, 그러니까 힘을 조금 이렇게 넣고 빼고를 해서 이렇게 들어서 연결하면 되죠. 자, 그 다음 코를 한번 설명드릴게요. 콧망울은 우리가 피부 포인트라고 하는데 어떤 점을 두고 돌리는 거죠. 돌리는 것처럼 피봇을 한번 잡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끝으로 피봇을 잡고, 그럼 여기가 지금 요만큼 이 반절면으로 콧망울에 닿거든요. 닿은 상태에서 돌려주시면 돼요. 돌려서 올려주시고, 자, 반대도 대고 돌려서 올려주세요. 자, 그리고 어떤 사람은 여기 콧망울 위가 넓은 사람이 있겠죠. 마네킹은 코가 작아요. 그래서 2번이면 자연스럽게 끝나는 동작이죠. 이때 제가 이렇게 일자로 돌리지 않은 이유는 눈에 들어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살짝 이 면이 이 콧등과 이 콧날, 여기 콧등에 닿도록 요 면으로 지금 이렇게 올려줬어요. 살짝 콧망울 돌려서 이렇게 올려줬어요. 보이시죠? 자, 여기서도 살짝 돌려서
이렇게 올렸어요. 요 면으로 지금 발라줬어요. 느끼시죠? 자, 그리고 어떤 사람은 여기가 넓은 사람이 있을 수 있으니까 살짝 해주시면 되겠죠. 2번 내지는 3번으로 동작이 끝났어요. 어렵지 않죠? 자, 그러면 여기 지금 아래면은 다 끝났어요. 이마가 남았어요. 이마는 너무 쉽죠? 아까 저희가 이렇게 돌려서 살짝 여기 이때 위로 올렸거든요. 여기를 일자로 이렇게 내리면 여기서 끝나요. 그런데 제가 얘를 이렇게 살짝 올렸기 때문에 한 요 정도에서 끝나거든요. 근데 어떤 친구들은 제가 처음에 이렇게 한번 돌려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올려주니까 그 다음 동작도 다 여기다 이렇게 올리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럴 필요까지는 없어요. 여기서만 이렇게 좀 올려줬으면 그 다음 동작은 그 다음으로 이렇게 내려가시면 자연스럽게 내려가시면 되는데 얘를 그 다음도 이렇게 올려주고 막 힘들게 끌어올리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면 오히려 여기 다 들어가요. 그쵸? 지금 이렇게 사선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이렇게 들어가는 건 맞아요. 일자로. 그런데 첫 번째만 따라서 살짝 올라가 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쯤 끝났기 때문에 여기서 다시 시작을 해서 그러면 눈에 안 들어가요. 여기 정도에서 시작을 하면 여기 다 붙여도 이렇게 붙여도 눈에까지 들어가기는 좀 멀거든요. 홀은 피할 수 있어요. 자, 들어가서 눈썹 위로 올려서 쭉 빼주시면 돼요. 아까 여기도 이만큼 올려놨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 바를 때 관자놀이까지는 눈 아이홀을 따라서 관자놀이까지 끝났다는 얘기를 가정했을 때 관자놀이 시작해서 눈썹 위로, 눈썹뼈 위로 들어가서 이때도 붓이 쓰면 안 되죠. 따라서 가서 살짝 연결. 그 다음에 2번째는 그냥 발라주시고요. 끝. 요즘 양궁에서 끝 이게 굉장히 유행이던데 저희는 여기서 끝. 그쵸? 자, 이렇게 된다라는 걸 설명을 드렸어요. 그럼 이번엔 도포를 해서 제품 색깔이 보이는 걸로 도포를 해서 직접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기구를 소독하겠습니다. 네. 베이스 크림을 발라보도록 할게요. 붓을 베이스 크림 할 때도 막 섞는 친구들이 있어요. 이 붓으로. 그러면 붓이 망가져요. 그래서 얘를 결에 최대한 결을 타고 도포가 될 수 있도록 붓에 제품이 골고루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 다음에 정리를 좀 해주시고요. 붓 끝으로 이렇게 막 하는 경우가 없도록 해주세요. 그러면 붓 끝이 갈라지고 망가져요. 그쵸? 최대한 이렇게 결 사이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잡고 말했듯이 아이홀을 따라서 시작할게요. 자, 이때 손목을 바깥으로 꺾어주시고요. 이렇게 올려주시고요. 자, 관자놀이를 따라서 이렇게 올려주시고요. 그러면 이 홀을 피해서 발라졌죠? 그리고 2번째 다시 따라서 이때도 시작을 입에서 옆으로 시작하면 안 된다 그랬죠. 살짝 비켜서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발라줬어요. 됐어요. 끝났죠? 그런 다음에 어렵지 않아요. 한번 정리가 되면은 너무너무 쉽고 금방금방 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왼손으로 하세요. 얘를 이렇게 오른손으로 하면은 내가 오른손잡이여서 편할 것 같지만 불편하고 보이지 않아요. 내 작업 범위가 보이지 않거든요. 처음에는 좀 어색할 수 있지만 왼손을 가지고 똑같이 홀에서 시작해서 따라서 눕히면서 관자놀이로 이때는 살짝 손가락으로 돌려서 살짝 올려주시면 되죠. 그쵸? 그 다음에 돌려서 자, 이때도 붓을 살짝 입가를 피해서 따라서 내려주시고요. 그 다음에 다시 여기서 잡아서 내려주시고요. 좀 부족하다 싶으면 조금 더 작업하는 거는 괜찮아요. 작업을 했어요. 자, 그 다음 다시 오른손으로 와서 인중을
따라서 살짝 들어서 살짝 들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푹 누르면 벌어지잖아요. 누르지는 마세요. 늘 해서 살짝 들어서 연결해 주시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코로 가면 되죠. 콧망울에서 잡고 돌려서 코벽 따라서 올려주시고요. 다시 콧망울에서 돌려서 코벽 따라서 잡아주시고요. 이 친구가 조금 콧망울이 있다고 가정하에 한 번 더 해주시고요. 됐죠? 그 다음에 이마 관자놀이 부분에서 잡아서, 이때는 왼손으로 안 해도 돼요. 오른손으로 잡아서 눈썹 뼈 위로 천천히 연결, 그 다음 눕혀서 연결. 이때도 세우지 마시고, 가면서 세우면 안 되고 가면서 눕혀서 연결. 됐습니다. 너무 간단하죠? 자, 이렇게 하고 나중에 지울 때, 해면으로 지우개 할 때 우리는 늘 눈부터 시작하는데 눈이 별로 없기 때문에 눈까지 지울 필요는 없어요. 이 베이스 크림 바르고 석고팩을 올리기 위한 밑 작업이거든요. 여기에 이제 거즈 올리고 화장솜 올리고 거즈 올리고 그 다음 석고팩 해서 올리는 거, 여기까지가 우리가 지금 팩할 때 하는 방법인데 늘 베이스 크림을 발라줘야 돼요. 그리고 석고팩 할 때 베이스 크림은 피부를 보호하기 위한 것도 있고 피부에 유효 성분이 침투할 수 있도록 하는 과정이거든요. 조금 꼼꼼하게 발라주셔야 되고 이거보다는 조금 더 많이 발라주셔야 돼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이 상태에서 도포를 하고 그 다음 거즈를 올린 다음에 거즈 위에 다시 한번 도포를 하거든요. 이때 조금 더 꼼꼼하게 발라서 석고팩이 얹어졌을 때 열에 의해서 조금 자극받는 것을 막아주는 그런 용도로 베이스 크림을 활용하고 있어요. 팩 수업 시간에 다시 그런 것들은 자세하게 배울 건데 저는 지금 붓 바르는 방법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얘를 한번 지워 볼게요. 네, 꼼꼼하게 지워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온장고에서 온스프를 꺼내오고 석고팩은 이제 베이스 크림을 지우진 않아요. 지금 그냥 제가 지우는 과정에서 기본적인 해면 지우기와 스포 사용 방법까지 연결해서 보여드리도록 하는 거예요. 얘가 냉스포일 경우에는 이 과정이 필요 없죠. 하지만 얘가 온스포인 경우에는 열기가 있기 때문에 고객님께서 불편하지 않도록 고객님 뜨거우신가요? 한번 이렇게 안내를 위해서 드리는 거죠. 멘트 필요 없이. 그렇죠? 보통 이 과정에서 고객님들이 많이 주무시기 때문에 네, 이렇게 온스포를 가지고 열기를 한번 놀라시지 않도록 알려드리는 거고, 그 다음에 살포시 올려주시고, 그리고 이때 너무 바짝 올리면 이 부분이 뜨죠. 그래서 적당히 이렇게 잡은 다음에 가운데쯤을 이렇게 올린 다음에 내려놓은 상태에서 올려주시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동작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 얼굴을 눌러주는 거를. 근데 얼굴을 수직 방향으로 누르는 게 아니에요. 약간 비켜서 근육을 조금 얼굴 근육을 시원하게 풀어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바깥으로 눌러서 살짝 드리고, 그 다음에 제가 아까 눈치채셨나 모르겠는데 이렇게 올릴 때 벌어지는 부분이 내 쪽으로 오도록, 내 가슴 쪽으로 오도록, 막혀있는 부분이 오는 게 아니라 이런 단순한 거 하나도 잘 기억해 두시면 편리해요. 막혀있는 부분이 오는 게 아니라 벌어지는 이 부분이 내 쪽으로, 내 얼굴 쪽으로 오도록 이렇게 잡고 작업을 하면 더 편리하죠. 느끼시죠? 이렇게 해주시고 하신 다음에 하면 바로 손을 넣고 여기 누른 상태로 손을
집어넣을 수 있죠. 이때 저는 요 부분을 이용할 거거든요. 손끝도 물론 콧구멍 같은데 할 때는 손끝이지만 여기는 이런 식으로 제가 손에 지금 습 있는데 보세요. 한쪽은 제가 놓고 한쪽은 없이 할게요. 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면을 활용해서 닦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꼭 얘를 털어서 이동시키는 거죠. 여기를 했기 때문에 이제 이만큼 안 했고요. 지금 안 했어요. 근데 여기를 했기 때문에 그 다음 방향을 하는 거죠. 이 부분으로 눈을 닦아주셨어요. 눈도 아래에서 이렇게 위로 닦았어요. 자, 그 다음에 다시 내려가서 이때 내려갔을 때 얘는 턱 아래로 떨어져요. 이렇게 해서 볼을 닦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더 털어 내려가서 콧구멍을 꼭 닦아주셔야 돼요. 자, 내가 늘 말하지만 콧구멍 닦은 걸로 입 닦으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고객님이 모르신다고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어떤 친구는 그냥 이거 하나로 다 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절대 안 되죠. 털어 내려가면서 닦아주시고, 자, 콧구멍 닦았으면 콧구멍에 분명히 크림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럼 답답해요. 사람이 가장 답답한 곳이 어디예요? 눈이 일단 답답해요. 그래서 우리는 인간은 보지 않으면 불안하거든요. 그래서 눈은 꼭 잘 닦아주셔야 되고, 그 다음 콧구멍은 숨 쉬는 곳이잖아요. 입을 다물고 있을 때 콧구멍은 숨을 쉬고 있거든요. 그래서 콧구멍 닦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입술 닦아주시고요. 그 다음 턱 닦아주시고, 아래턱을 닦아주시고요. 이마, 눈, 볼, 콧구멍, 코도 좀 닦아주셨죠? 인중, 그 다음에 입술, 그 다음에 아래턱 닦아주셨어요. 다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이마, 눈, 코, 그 다음에 볼, 인중, 입술, 아래턱 닦았어요. 자, 그 다음에 얘를 뒤집어서 반절? 여기 얼굴도 하면 안 돼요. 지금 카메라 때문에 지금 여기서 작업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한쪽에서 작업을 해야겠죠? 반절 접었어요. 그런 다음에 반절 접은 상태에서 이때 우리가 이제 일명 다림이라고 하잖아요. 손바닥, 손등이 아니에요. 손바닥이 하늘을 가게 두고 얘를 올려요. 가운데다. 얘를 3분의 1씩 나눈다고 생각했을 때 가운데를 손바닥 위에 올려요. 그런 다음에 아래 그럼 떨어지죠. 이렇게 떨어지잖아요. 얘를 이렇게 잡아요. 그 다음에 돌려주세요. 이렇게 잡고 내 안쪽으로 돌려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다리미 모양이 나오죠. 이랬을 때 얘를 가지고 하나, 둘, 셋 이렇게 닦아도 되고, 하나, 둘, 셋 아래로 나가서 귀 뒤로 빠져도 돼요. 다시 보여드릴게요. 자, 이번에는 반대로 손을 이렇게 바닥이 되는 거잖아요. 바닥을 대고 이렇게 됐죠. 잡았어요. 돌렸어요. 자, 이랬을 때 하나, 위에서부터 할게요. 이마부터 하나, 둘, 셋 해서 귀 뒤를 꼭 닦아주셔야 돼요. 닦아주셨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를 다 썼어요. 그래서 아직 안 쓴 면, 이 면을 다시 잡아서 얘를 아까 반절 접었죠. 여기서 다리미를 만들었는데 이번 다리미를 만들지 않고 다시 접어요. 그리고 또 접어요. 그런 다음에 해면을 오픈하고, 자, 여기서부터 아래부터 한번 이렇게 이 가장자리, 머리카락도 좀 묻을 수 있잖아요. 머리카락도 좀 닦아주시고, 자, 아래턱도 조금 더 닦아주시고, 네, 정리하시면 되겠어요. 이게 스포로 닦는 방법이죠. 이 방법은 또 교수님들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으니까 다른 교수님들께서도 설명해 주시리라 믿고요. 네, 저도 설명을 드렸어요. 저희가 이게 지금 터번이잖아요. 머리를 보호하기 터번인데, 국가 자격증 코스에서는 터번을 사용하고요. 일반 샵에서는 수건을 사용해요. 타올을. 그쵸? 그래서 두 가지 방법이 다 있는데, 자, 이때 여기 지금 이 벨크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붙이는 이 면이 있는데, 얘가 꼭 고객님 턱 방향으로 내려가야 돼요. 그쵸? 나중에 또 설명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아요.
이 부분이요. 예를 들어서 고객님 잠깐만 앉아 계세요. 자, 이 부분이 내 배 방향으로, 내 배 쪽으로 왔다. 그랬을 때 한번 보여드릴게요. 고객님 관리 시작하겠습니다 했는데 어떻게 돼요? 붙일 수가 없죠. 당황하죠? 그러면 고객님 죄송합니다. 고개 잠깐만 머리 좀 들어주세요. 하고 막 제가 여기서 작업을 하고 있으면 이미 고객님은 약간의 실망이 돼요. 뭐 하는 거지?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래서 언제나 이 단순한, 아무것도 아닌 단순한 이것을 잘 지켜주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아까 제가 스포할 때 벌어지는 부분이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 설명드렸고요. 이 벨크로우가 보통 뭐 찍찍이라고도 말을 많이 하는데 이 부분이 고객님 턱 방향으로 놔줘야 돼요. 이렇게 놔줘야 작업을 하기가 좋아요. 수건으로 하는 방법은 다시 설명 나중에 드릴게요. 그리고 귀를 여는 경우가 있고요. 귀를 이렇게 보이도록 귀를 닫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번에는 귀를 열고 한번 붙여볼게요. 자, 이렇게 한 상태에서 살짝 밀어 올려주시면 우리가 작업을 할 수 있는 상태가 되었어요. 자, 이번에는 제가 스크럽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스크럽을 위해서 소독을 하겠습니다. 기구 소독을 하고 스크럽에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스크럽이에요. 스크럽은 제품이 여러 가지가 있고요. 스크럽의 특징은 다들 아시죠? 제품 안에 작은 미세한 알갱이가 있어서 그 알갱이가 묵은 각질을 물리적으로 러빙을 하든 롤링을 해서 얘를 떨어내는 그런 작용을 하는 거죠. 제품에 아주 미세한 알갱이는 곡물도 들어갈 수 있고 또 굉장히 이제 특이하고 값비싼 알갱이 중에 크리스탈이라든지 다이아몬드 가루가 들어가는 필링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가격이 어마어마하겠죠. 그렇죠? 우리 여성들은 정말 아름다워지기 위해서 금도 다이아몬드도 다 활용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로 이제 곡물 알갱이 같은 게 많이 쓰여요. 네, 그런데 이렇게 스크럽이 미세하게 보면 살짝 곡물 알갱이 같은 느낌인데 알갱이가 점점점 있는 게 보이실 거예요. 자, 이렇게 놓여져 있는 알갱이를 가지고 한번 도포를 해볼게요. 그래서 이 도포가 될 때 스크럽은 특히나 얼굴에 자극이 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잘 아까처럼 벽에다가 이렇게 대면서 잘 사이사이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시고요. 방법이 재미있겠지만 베이스크림 바르는 거 똑같습니다. 제가 주요하게 생각하는 눕히는 거 그리고 아이홀, 입가 피하는 거 그 방법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자 시작할게요. 일자로 시작하지 마시라고 그랬어요. 일자로 시작하지 마시고 홀을 따라서 간다 생각하시고 눕히시고 그래서 관자놀이까지 살짝 첫 번째는 올려주시고요. 자, 두 번째 일자로 입에다가 딱 붙이는 게 아니라 살짝 동그라미가 있다고 여긴 반원이겠죠? 이 반원이 있다 생각하시고 피해서 눕혀주시고요. 이때 힘 저 하나도 안 주거든요. 힘을 빼셔야 돼요. 붓을 눌러서 쓰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자, 힘을 빼고 살짝 놨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는 뭐라고 했죠? 왼손으로 하자고 그랬죠? 왼손으로 자, 눈가를 피해서 이렇게 올려주시고요. 그 다음에 입가를 피해서 손목을 꺾어줘서 내려주시고요. 그 다음에 다시 오른손잡이는 오른손으로 자, 인중 살짝 발라주셨어요. 그 다음에 콧망울 따라서 피봇 올려주시고 콧망울 따라서 올려주시고 그 다음에 한 번 더
작업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관자놀이에서 이마 따라서 눕혀서 관자놀이, 그 다음에 한 번 더 부족한 부분 채워주시면 네, 다 발라졌어요. 어떤 건 이 턱 아래도 해야 될 경우가 있으면 턱 아래까지 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쵸? 딥클렌징은 턱 아래까지 필요 없고요. 아까 베이스 크림은 턱 아래까지 필요했던 과정이에요. 자, 이 과정이 제가 여러분께 알려드리는 붓 바르기입니다. 어려울 게 하나도 없죠. 포인트는 뭐라고요? 붓이 갈라지지 않게, 붓을 세우지 않게, 그렇게 하기 위해서 손목을 꺾어준다. 오른손, 왼손을 다 사용한다. 아이홀, 입가 피해주기 위해서 일자로 무조건 그냥 텀펑텀펑 시작하는 게 아니라 생각하면서 동그라미를 그리고 그 다음 결 따라서 그리고 내려준다. 그렇죠. 너무나 간단하죠. 이 방법을 알고 있으면 모든 우리가 붓을 사용하는 과정마다 잘 활용할 수 있으실 겁니다. 다시 한번 해면 지우기와 스포를 하면서 마무리를 할게요. 자, 이 과정도 이렇게 해둔 상태로 이제 러빙을 막 하면서 떨어낼 거기 때문에 눈에 들어가지 않잖아요. 눈을 피해서 발랐기 때문에 괜히 이걸로 눈을 닦을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먼저 이마 지워줄게요. 이마 지워주시고요. 넓은 면으로 이마를 지웠어요. 자, 그 다음에 다시 볼 한번 지워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가장자리로 계속해서 돌려가면서 네, 지워주셨어요. 자, 해면으로 완벽하게 안 지워지는 거는 그 다음에 스포를 활용해서 지울 수 있기 때문에 너무 집착하지 않으셔도 돼요. 자,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온스포가 들어갈 거거든요. 온스포로 지우는 거기 때문에 아까 제가 벌어지는 부분이 내 쪽으로 오게 해라 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한번, 고객님 뜨거우신가요? 지금 제가 그냥 입으로 말했지만 입으로 말하는 얘기가 아니라 이 동작이 의미하는 바가 이렇게 하지만 뜨거우시죠? 뜨거우신가요? 하는 거예요. 그쵸? 이미 뜨거운 걸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내 손목 안쪽을 짚어서 작업을 해서 알고 있어요. 근데 고객님께도, 누워 계신 고객님이 놀라지 않도록 하는 거죠. 왜 손목 안쪽에다가 이렇게 집어봅니까? 우리 인간은 여러 가지 감각 중에서 통점, 온점, 냉점, 압점 등이 있죠. 그런 감각을 느끼는 감각세포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둔한 감각이 뭐라고 했죠? 온점이죠. 1제곱미터 안에 들어있는 감각 중에서 가장 잘 느끼는 감각은 아픈 걸 느끼는 통점이에요. 그런데 온점은 한 2개 정도밖에 없다고 하죠. 통점이 100개가 있으면 온점은 2개밖에 없어요. 그래서 따뜻한 거를, 뜨거운 거를 잘 못 느껴요. 재미있죠? 그래서 생각보다 이런 데다가 제가 손바닥에 올려놨을 때는 그냥 안 뜨거울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남의 얼굴에 올라갔을 때는 뜨겁게 느껴질 수 있거든요. 뜨거울 수도 있고 또 이제 그만큼 좀 피부에 자극이죠. 그래서 가장 우리가 온점을 잘 느끼는 부분이 얇은 막이겠죠. 그게 입술 점막이라든지 입안 점막, 이런 것들은 잘 느낄 수 있는데 손바닥은 특히나 투명층이 있기 때문에 손바닥, 발바닥은 가장 두꺼운 피부잖아요. 두꺼운 피부에서는 느끼는 게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때 손목 안쪽이 가장 온점을 잘 느낄 수 있는 얇은 부분이거든요. 여러분, 아기들 우유 먹일 때 우유병에다가 우유를 뜨거운 물로 분유를 탄 다음에 떨어뜨려 보잖아요. 입 안에다가 떨어뜨려 보면 정확하겠죠. 그런데 이 손목 안쪽에도 타다 떨어뜨리면은 아 뜨거 하면 아기가 입 안으로 먹을 때 뜨겁다는 얘기죠. 그런 것처럼 이 손목 안쪽에 꼭 체크해 봐야 된다는 걸 아셔야 돼요. 손바닥과 이쪽은 아예 감각이 다르다는 거. 그래서 지금 이미 온장고에서 꺼내올 때 여기에 짚어볼 거예요. 너무 뜨거우면 조금 식히시고, 그렇다고 또 차가운 걸 올릴 수는 없어요. 적당히 뜨거울 때 대고 벌어진 쪽을 내 쪽으로 두고 움직여 본 다음에 부드럽게 코를 피해서 코 아래로, 인중 위로 올리시고 내려놓으세요. 살짝. 얘를 이렇게 든 상태로 올리면요 여기가 떠요. 분명히.
그렇기 때문에 얘를 살짝 내려놓은 상태에서 자연스럽게 올리시고 살짝 하시고, 그 다음에 손을 넣고요. 누른 상태에서 손을 가져가서 넣으세요. 작업이 됐죠? 그 다음에 이마 면, 그 다음에 이제 원래 눈인데 눈부터 하는데 오늘 지금 여기 눈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마, 그 다음에 털어서 내려와서 코, 그 다음에 콧구멍, 그 다음에 이걸 내려놓은 상태에서 볼, 그 다음에 인중, 그 다음에 입술, 아래 턱 충분히 닦아주셨어요. 그 다음에 얘를 뒤집어서 접어서, 반절 접어서, 아까 뭐라고 했죠? 이렇게 접었을 때 얘를 손바닥을 편 상태에서 올려서 잡고 돌려주자 그랬죠? 그 다음에 얘를 이마부터 하나, 둘, 반절을 깨끗이 닦는 거예요. 그 다음에 셋, 이미 어느 정도 닦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귀 뒤로 빼주셨어요. 그 다음에 놓고 잡고 돌려주세요. 그래서 다시 이마, 볼, 턱 잡은 데서 귀 뒤로 빼주셨어요. 그쵸? 그 다음에 다시 얘를 반대로 접은 상태에서 접고 아래턱도 한번 닦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터번을 풀은 상태에서 가장자리, 머리카락 이런데 머리카락 꼼꼼하게 닦아주시고 자,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한번 저희가 붓 바르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여러분 기초가 튼튼하면 그 위에 차곡차곡 좋은 것들이 쌓일 수 있겠죠? 피부에 굉장히 우리가 피부 아름다움을 책임지는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 기본에 충실해서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사회에 나가서 취업을 해서 샵에서 근무할 때도 전주 비전대학교 미용건강과 출신 학생들은 다르다라는 말을 듣는 건 이런 사소하고 디테일하고 기초가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 모두 화이팅!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코로나19로 인해서 저희가 또 이렇게 학습자들을 위해서,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영상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우리 피부미용 교수님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잘 지내시죠? 네. 저희가 1학년들을 위해서는 이번에 얼굴팩 마스크 수업도 있고 피부 미용 기기 관리 수업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수업들이 있잖아요. 네. 저는 네. 몸매 하체 관리하고 네. 피부 미용 기구 관리가 있습니다. 네. 저는 한국형 특수관리, 림프관리, 얼굴팩 마스크 이렇게 수업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과목들의 가장 기초가 되고 기본이 되는 그런 어떤 파트들을 저희가 먼저 촬영을 시작하려고 해요. 그래서 네. 학생들에게 가장 기본이 되는 과목 중에서 얼굴팩 마스크든 또 얼굴 관리든 이런 것에 쓰이는 팩을 올리거나 디클렌징을 하거나 할 때 붓 바르기가 굉장히 기본이 되는데 이 부분을 조금 더 좀 확실하게 친구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영상을 준비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이제 가장 기본이지요. 외관 정리와 베드 정리에 대해서도 꼼꼼하게 체크하고 지나갈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국가시험에도 외관 정리가 중요하게 나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중요하게 인지하고 정리하는 거 잘 습관을 들이는 게 좋습니다. 네, 외관 정리와 베드 정리는 수험생의 얼굴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매우 중요하니까 꼼꼼하게 체크하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교수님들께서 많은 것들을 준비하실 것 같고요. 네, 기대가 큽니다. 우리 2학년들을 위해서는 어떤 과정들이 준비되는지 말씀 주세요. 저희가 한국형 특수관리는 지금 다리 후면 전면 관리를 할 거예요. 그리고 그게 또 이제 몸매 하체 관리하고도 연결이 되죠, 교수님? 네, 1학년 몸매 하체 관리에서는
또 같이 다리 후면, 전면 그리고 이제 기구를 이용한 도구를 이용한 관리가 있겠는데요. 저는 이번에 스톤을 이용해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네네. 네, 그리고 다리 관리에 또 재미있는 것 같아요. 몸매 관리, 다리 관리, 또 기구 관리가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는 게 사람의 전신을 가지고 관리를 하는 거기 때문에 다리 관리에 기구, 스톤 같이 이렇게 우리 교수님께서 앞으로 또 여러 가지 밴부나 고주파 네, 그런 것도 발사 네, 하는데 저희가 이제 기기 관리에서는 이 부분을 다시 고주파나 석션을 활용해서 하는 관리로 연결시킬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 다양하게 한번 기구나 기기를 다루면서 다리 관리까지 함께 배울 수 있는 그런 과정이 마련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기대가 큽니다. 네. 이제 다리 관리에서도 제가 또 종아리 부종이나 발목 부종, 또 발 관리에 대해서도 우리 친구들이 재미있게 수업을 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위해서 동영상도 제작해 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네, 동영상뿐만이 아니라 대면으로 만났을 때 더 이제 수업이 잘 이루어질 것 같은데 코로나19가 얼른 끝났으면 정말 좋겠고요. 친구들이 지금 백신 맞고 있고 저희 교수님들도 백신을 지금 다 맞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앞으로 조금 더 안전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가 됩니다. 네, 그러면 이번 학기 교수님들 잘 부탁드리고요. 네, 우리 모두 한번 파이팅 해보시게요. 네, 파이팅! 알겠습니다. 네, 여러분 힘내세요. 네, 윤수정 교수님 이번 학기에 맡으신 교과목명이 어떻게 되시죠? 저 1학년은 얼굴팩 마스크랑 미용 기기 관리학, 그리고 2학년은 피부 미용 CS 및 창업이요. 네, 미용 CS 창업인데 지금 임 교수님이 외국에서 오래 생활하시고 한국에 와서 또 브랜드 원장으로 재직하시다가 이번에 이제 본인의 이 샵을 이렇게 오픈을 하셨잖아요. 네. 이번 주에 뭐 하실 예정이신가요? 이번 주는 일단 1학년 분들 얼굴 팩 마스크는 고무팩을 일단 어떻게 세팅을 하고 어떻게 시연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교육을 할 거고요. 그리고 피부 미용 CS 2학년들은 이제 CS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 거고, 이제 CS 하기 전에 고객님과 나와의 관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네, 많이 기대가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